자, 청진사 모습인데요. 길 건너편입니다. 자, 요거 찍으려고 일부러 또 다시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요. 잘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요,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오니까 알겠네. 왼쪽은 옛날 청진사, 요거는 개방했고요. 그 옛날 터입니다. 그러고 요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기도하는 데인데, 모스크가 저런 모양이죠. 예, 원형의 모양에. 그리고, 그래서 저기는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사는 그 회족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거는 개방이 안 됐습니다. 자, 요 차 편합니다. 요 관광지, 요 시내 집중된 거 몇 개를 연결해서 하는데 2원씩 받고 한국도로 400원씩 아주 편합니다. 예, 서비스 좋은. 칭징 모스크 아라비아 바람이 머문 곳. 여기는 모스크인데 1009년 북송시대에 아랍 상인 공동체에서 지은 중국 최초의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모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특징은 완전 그 이슬람식으로 지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 대륙으로 다니다 보면 많은 모스크들을 보는데 한족 문화와 동화가 돼가지고 반은 한족, 반은 모스크 뭐 이런 식으로 된 데가 많은데 여기는 100% 이슬람 양식으로 지은 그런 곳입니다. 카이안 사원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걸으면 또 하나의 독특한 종교유산 칭징 모스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맑고 깨끗한 사원이라는 뜻으로 중국말로 칭징, 한국말로 청정이다. 크기는 아담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 아쉬운 점은 이 모스크의 주법당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과거 모스크 유적지는 들어가 볼 수 있다. 여기는 뭔가를 본다기보다는 과거 1000년 전 실크로드 국제 무역항으로서 교류하였던 이슬람의 역사가 있다는 의미를 새기는 곳이다.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중국이 아닌 중동의 어느 골목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모스크는 1009년 송나라 때 아랍 상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현존하는 중국 내 최고의 이슬람 사원 중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외부는 아치형 문과 회색 석재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 전통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고딕풍의 우아한 곡선과 단단한 석조 구조가 만나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데, 이는 이곳이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선 문명 교차로였음을 보여준다. 모스크 내부에는 아랍어 경전 구절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이는 꾸란의 일부로 추정된다. 아랍어 서체의 유려한 곡선이 석재 표면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또한 입구에는 미흐라브 구조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예배 기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도에 쓰였던 원형 바닥돌이나 물로 정결례를 하던 우두 장소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예, 여기 건물은 없고 예전에 이제 있던 기둥만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문양이 또 옛날 아랍 문양. 자, 여기에 몇 개 그 아랍어 이제 글씨가 있는데요. 여기 아치문에 보면 아랍어 경전이랍니다. 경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아랍어 경전이 있다. 한편 모스크의 벽면이나 기둥 일부에는 당시 아랍 상인들의 이름이나 기부자 명단이 아랍어로 새겨져 있어 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형성했던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어떤 구절은 알라의 이름으로로 시작되며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당시 이슬람 문화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흔적이다. 화려한 장식도 웅장한 불상도 없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곳은 지금도 취안저우에 남아있는 무슬림 공동체의 신앙 중심지다. 매주 금요일이면 인근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며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어온 믿음의 끈을 지켜가고 있다. 중국에 회족들이 많은데 여기도 주로 회족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 나는 이곳을 나서며 한 손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을, 다른 손엔 조용히 포개진 이국의 감정을 담아 나왔다. 자, 여기가 이제 관악묘입니다. 관우와 악비의 사당입니다. 자, 요걸 이제 그 건너편에서 이제 찍었는데요. 자,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관우묘 해서 이제 사당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우가 그 완전히 신격화돼 가지고 중국에서는요, 특히 그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인물이고 사당입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뒤에 뜨겁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니다. 통회 관악묘 충의 아이콘과 QR코드가 공존하는 사당. 칭징 모스크의 고요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담 하나를 돌아서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당 냄새가 짙게 깔린 공기, 북적이는 사람들, 붉고 황금색으로 물든 화려한 지붕, 여긴 바로 통회 관악묘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충의 끝판왕 두 사람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곳이다. 삼국지의 관우와 남송의 악비가 그 주인공이다. 도대체 왜 중국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그렇게까지 숭상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관우는 무인의 표상으로 충성과 의리를 목숨보다 중시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김물의 전기가 아니라 거의 의리의 화신 수준으로 전설화되었다. 악비 역시 금나라에 맞서 싸운 충신으로 진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둘은 중국인의 윤리관에서 가장 중요한 충과 의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묘를 방문한 사람들의 표정은 단순한 구경뿐이 아니라 은근한 존경심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당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대만의 관제묘나 마조 사당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익숙한 색감, 용이 휘감는 지붕, 그리고 화려한 단청까지. 이곳이 중국 대륙인지 타이완 남부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알고 보니 이 건축 양식은 남방 불교와 도교의 전통 양식을 따라가고 있으며 실제로 취안저우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인간 신앙의 뿌리가 이 지역에서 깊다 보니 구조나 장식이 매우 유사한 것이다. 여기는 이제 입구고요. 들어가는 거는 공짜인데 이렇게 이제 사진을 못 찍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밖에서 안은 이제 쭉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네. 이런 모양.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그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이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붉은 나무 조각 2개를 던지며
점괘를 보고 있었다. 이는 포자라고 불리는 민간 점술 방식으로 조각이 앞면과 뒷면 중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신의 의중을 해석한다. 대만에 사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반복하는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고 마치 신과 협상을 벌이는 듯한 몰입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옆엔 뜻밖의 첨단 장면이 펼쳐졌다. QR코드가 사당 기둥에 붙어 있었고 누군가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더니 모바일 결제를 완료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전자시주였다. 결제하면 화면에 복자가 뜨고 디지털 부적이나 행운의 복권 같은 종이로 바꿔받고 이것을 시주대에 올린다. 신과의 거래가 디지털로 진화한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건 거의 신과 위챗페이 하는 시대 아닌가요? 이처럼 통회 관악묘는 고전과 현대, 민속과 디지털, 종교와 생활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이슬람 모스크와 담장을 공유하고 남방 불교의 건축미를 지닌 채 충의 정신과 생활신앙을 모바일로 실천하는 이 묘는 말 그대로 취한저우의 문화 복합체다. 관우와 악비는 여기서도 여전히 말없이 서 있지만 그들의 충성과 의리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기중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점을 던지고 QR을 찍으며 신과 나란히 살아가고 있었다. 인상이 깊고 기억이 많이 남는 사원이다. 아쉬운 것은 내부의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밖에서 애서만 찍었다. 점괘를 보는 영상이 있으면 재미있을 건데.